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마인드 골프의 품격 있는 시사 골프 이야기 제 49번째 샷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골프 중계와 해설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놓은 글이 있어서 그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최근에 그 2020년 여자 US 오픈의 김아림이 마지막 그 세 홀을 연속 버디로 하면서 처음 참가한 LPGA 대회에서 그 US 오픈 메이저 우승을 했던 그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때 중계를 보면서 한 분께서 그 중계 해설에 대한 코멘트를 좀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마인드 골프도 많이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그 주제로 한번 택했습니다. 마인드 골프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미국 중계를 보면 가장 이제 부러웠던 중계의 상황이 뭐였냐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그 뒷이야기들에 대한 소재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데이터들은 중계를 할 때 화면에 중계하시는 해설과 중계하시는 분에게 그 데이터들을 화면에 적절하게 이제 쏴주면 그 중계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중계할 때 좀 써먹는, 좀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계와 해설이 굉장히 풍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이번에 3퍼트를 할 그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2퍼트째가 만약에 안 들어가면 이 선수가 과거 몇 년 전에 뭐 최장 3퍼트 안 한 기간이 얼만큼이었다 뭐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중계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인원과 그런 기술이 준비되어야지 가능한 건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중계를 볼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적다 보니까 조금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다라든지 너무 감성적인 그런 표현을 왜 잘 맞았습니다. 네, 이런 때는 위기 상황이죠. 뭐 사실은 뭐 누구나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걸 중계에 이런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분도 골프 채널의 해설과 중계에 다소 좀 아쉬움이 있었고 지인들도 이제 마찬가지였다라고 느끼셨는지 이 글을 쓰셨습니다. 대부분의 골프 채널 시청자분은 뭐 실제 선수보다도 아마추어가 훨씬 더 골프 인구는 많잖아요. 그래서 80%, 85%, 90%가 거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보는 게 이제 중계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해설과 중계는 좀 더 아마추어가 이해할 수 있는, 아마추어가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더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그리고 아마추어들이 궁금해하는 또 중계를 보는 뭐 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선수들의 뒷이야기라든지 그런 어떻게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배경,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있던 그 US 오픈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인트로에 얘기 드린 대로 이날 그 김아림은 그 마지막 세 홀을 연속 버디로 이제 끝을 내면서 클럽하우스 리더가 되었어요. 클럽하우스 리더 뭐냐면 보통은 이제 그 결승 라운드, 최 마지막 4라운드 또는 3라운드에서 챔피언조가 맨 마지막 치는데 거의 그 조에서 우승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최종적으로 경기장을 그 클럽하우스에 들어오면서 우승을 하게 되는데 간혹 이제 중위권이나 그 바로 앞에 팀에서 이제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서 그 상태, 그 선수가 끝난 상태에서 현재 1등으로 끝났을 경우에를 클럽하우스 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아림은 이제 클럽하우스 리더로 이제 먼저 들어갔고요. 그 이제 우승권에 있었던 선수들이 이제 조금 플레이를 잘 못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김아림이 우승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2언더파로 에이미 올슨이라는 선수가 이제 공동 선두를 맞이하면서 이제 18번 홀에서 이제 파4에서 이제 3번 우드로 샷을 했는데 이제 이때도 이제 그 해설자가 페어웨이가 좁아 3번 우드를 잡았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보다는 좀 더 뭐 단순히 페어웨이가 좁았다는 거 말고 조금 좀 그 적절하게 내가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떤 그 상황을 했고 이 선수가 좀 더 어떠한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냥 단순히 클럽 선택을 했다는 것보다는 이 선수의 그날의 이제 플레이 패턴, 그 선수가 어떤 클럽에 대한 호불호, 잘 치는 클럽, 또 이런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샷은 어떤 클럽으로 공략을 하겠다는 좋은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배경들을 좀 더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얘기 드렸고요. 김아림은 또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인 만큼 4라운드 내내 마스크를 한 번도 벗지 않고 라운드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마스크를 하고 플레이할 경우에 마인드 골프도 플레이할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 4라운드 내내 그 마스크를 하고 플레이할 때 선수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는, 뭐 실제 그 해설을 하거나 그런 분들도 그렇게 플레이를 해보고 정확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뭐 사전에 인터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좀 그 스포츠 과학이나 그런 쪽에 좀 문의를 해서 어떤 플레이에 영향이 있는지 심리학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분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 중계를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마스크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좀 집중력에 좀 반대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의 설명도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팅 같은 경우에서도 그 이정은 식스가 그날 이제 3퍼트를 할 상황이었었는데 그린 중간에 브레이크를 확인해서 3퍼트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어떤 공략을 했다라는 그런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상황은 3퍼트가 자주 나오는 상황이고 이 거리에서는 3퍼트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정도의 이제 코멘트보다는 어떤 공략으로 어느 지점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죠. 그 볼이 가다가 방향을 꺾어지는 그 지점이 어디를 주로 봐야 하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상황에서 3퍼트가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꼬집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렉시 톰슨, 이건 마인드 골프도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렉시 톰슨은 항상 퍼팅을 할 때 장갑을 벗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퍼팅을 할 때 훨씬 더 그 손의 감각, 퍼팅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아주 조그만 차이로도 퍼팅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퍼팅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중요한 결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은 퍼팅할 때 장갑을 벗고 하는데 렉시 톰슨은 상위권에 있는 탑 플레이어이긴 하지만 장갑을 끼고 합니다. 뭐 이 이유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장갑을 끼고 했던 버릇 때문에 장갑을 벗으면 좀 어색하다고 하는데 좀 더 이 부분도 좀 선수라면 더 예민한 퍼팅을 하기 위해서 장갑을 벗는 그런 것이 좋겠다. 또 그리고 과거에 렉시 톰슨은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갑을 벗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날은 대체적으로 그린이 훨씬 더 빨라지고 그 홀이 있는 위치가 좀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짧은 퍼트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좀 뭔가 피로가 많이 쌓이면 그 젖산이 과다 많이 그렇게 나와서 배출이 돼가지고 근육이 좀 이렇게 긴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스트로크가 안 되고 또 이제 긴장하다 보니까 너무 긴 스트로크가 나와서 퍼팅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짧은 퍼팅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해설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가미되면 좋겠다라는, 다 예예요. 그래서 오늘 내 퍼팅이 짧았습니다. 네, 오늘 긴장하고 있나 봅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과학적인 내용과 어떤 상황적인 내용을 더 더해서 설명을 해주면 아마추어 골퍼들이 좀 더 그 플레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용어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그린에서 라이와 브레이크, 방금 전에 마인드 골프에서 설명을 했지만 라이는 공이 있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브레이크는 어느 꺾여져 있는 지점에서 라이를 읽는다라기보다는 reading the break, 브레이크를 읽는다라는 것이고요. 라이는 공이 어떤 이쪽이 높게 있는 지형에 공이 있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고 이쪽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치고 난 다음엔 중력에 의해서 공이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그런 측면의 그 용어 선정에도 좀 신중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대단히 많은 뭐 용어죠. 뭐 라운딩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요즘에는 라운드가 좀 더 이제 적절한 표현이고요. 뭐 볼이라고 하는, 마인드 골프도 이제 요즘 조심해야 하는 볼이라고 하는 것보단 볼, 버디라고 하는 것보단 버디, 뭐 이런 용어들도 해설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조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계함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재미있는, 또 그리고 어떤 선수의 비하인드 스토리, 또 역사,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각종 통계를 잘 활용해서 그런 중계를 하면 좀 더
많이 시청을 하는 아마추어에게는 좀 더 풍성한 중계와 그런 그 재미있는 중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이상 골프 이벤저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